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PPT는 진짜 최악의 PPT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PT 콘텐츠 크리에이터 허니쌤입니다. 오늘 온라인 클래스가 끝나고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먼저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예전과 다르게 확실히 좀 파워포인트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명함을 만든다던가 유튜브 썸네일을 만든다던가 블로그 배너 같은 것들을 디자인한다던가 하는데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이런 니즈에 맞춰서 새롭게 강의를 주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 시작할 때 너무 막막해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네, 저도 파워포인트 만들 때 너무 막막함을 느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뭐 네로라는 파워포인트 진짜 잘 만드시는 분들 누구를 데려다 놔도 사실 파워포인트 처음 만들 때 누구나 좀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쩌겠습니까? 그냥 해야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누구나 이 파워포인트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빈 슬라이드 화면이 딱 나오면 막막함을 느끼는 건 똑같은데, 유독 남들보다 더 많이 막막해하고 더 많이 긴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과제를 드리는데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과하게 막막해하고 긴장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적으로 내가 좀 욕심을 부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내 능력보다 너무 잘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이 파워포인트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런 접근 방식과 그런 마음가짐은 좋지 않습니다. 뭐랄까 생각해보면 애초에 파워포인트라는 툴이 발표자가 편하자고 나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발표자는 사실 파워포인트를 안 만드는 게 편하죠. 사실 저도 파워포인트 안 만들면 얼마나 편해요. 발표자가 편하자고 나온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발표를 듣는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면서 지금 발표자가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말을 하겠구나 라는 걸 좀 예상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게 파워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애초에 청중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중들을 위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인데, 이 파워포인트로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사실 욕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분에게는 일단 걱정하지 마시라. 누구나 파워포인트 만들 때 막막하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조금 남들보다 심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센스 있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센스 있다는 소리 들으면 좋죠. 저도 제가 만든 PPT 보면서 누군가가 센스 있다 라고 말해주면 그날은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연습을 많이 하시면 확실히 좋고, 근데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또 제가 최근에 느낀 건, 제가 다양한 PPT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다양한 PPT를 접하다 보니까 최근에 느낀 게, 어떤 기업이나 기관의 CI를 존중해서 만든 PPT들이 센스 있게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강의 때도 이제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 기업이나 기관마다 CI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로고나 컬러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이렇게 PPT를 만들면 참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이 CI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PPT는 진짜 최악의 PPT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때 복붙해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복붙해서 포트폴리오를 첨부하곤 하세요. 근데 복붙을 할 거면 걸리지라도 말지
로고 같은 걸 수정을 하지 않고 A기업 로고를 첨부한 채 B기업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로 그 포트폴리오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없겠죠. 비슷한 경우로 제가 어떤 기관에서 강의를 했을 때 그 기관의 관리자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었는데, 저 직전에 했던 어떤 강사분께서 다른 기관에서 사용했던 PPT를 그대로 가져오셨나 봐요. 그런데 그 기관의 로고랑 이런 것까지 그대로 배치한 채 PPT를 열고 그 PPT로 강의를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 관리자님이 이 강사님을 다시는 부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계기로 제가 그 강사님 대신에 그 강의를 서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참 고마운 실수였지만 제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은 이 실수만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CI를 헷갈리는 것만큼은 PPT를 만들 때 제가 아는 한 최악의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리하면 이분 질문이 센스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이거였는데요. 연습을 많이 하셔라. 연습을 많이 하셔라. 연습을 많이 하시지만 이게 이제 정도고, 이건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 지금 당장 센스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CI를 잘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PPT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기관이나 기업의 대표 컬러를 메인 컬러로 사용해서 PPT를 만들고 또 로고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보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진짜 이 PPT에 진심이구나. 이 사람 참 센스 있게 PPT 잘 만들었구나. 이런 소리를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